대한민국의 중심 서울. 서울의 센터 한성대학교에서 세상 모든 상상의 물결이 시작됩니다. 상상력으로 찬란한 빛이 되는 서울의 센터 상상력 인큐베이터. 한성대학교. 파이썬 프로그램을 직접 실습을 해보기 위해서 관련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이 이곳에서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한번 직접 다운로드도 하시고 설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를 위해서 브라우저를 띄워야 되는데요. 자, 저는 지금 크롬과 익스플로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의 이 클래스는 크롬에 더 최적화되어 있으니까 혹시 없으시면 여러분께서도 이번 기회에 크롬을 설치해 주시고요. 저도 일단은 크롬으로 가서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주소 창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시면 자, 왼쪽과 비슷한 화면이 나오죠. 여기에 보시면 다운로드를 마우스만 갖다 대시면 가장 최신 버전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만 하셔도 문제 해결을 위한 코딩 첫걸음 수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여러분이 쓰시고 있는 윈도우의 그 비트와 맞추어서 다운로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윈도우즈 요새는 64비트를 사용하고 계시니까 여기는 사실은 32비트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64비트로 가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하시면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버전들을 이렇게 아래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8.2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3.8.2를 소개하는 글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윈도우즈 버전을 쓸 거거든요. 근데 윈도우즈 버전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쓰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시면 다음처럼 AMD 64, 즉 인텔 CPU를 쓰시는 대부분의 학생들을 위해서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요거는 zip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인스톨러로 만들어져 있는 이 아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맥을 쓰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여기에는 맥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요거를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녁 시간이다 보니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보통은 뭐 3분을 넘지 않는데 지금은 약간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셨다가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폴더 열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설치하도록 설정을 했거든요. 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더 열기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저는 바탕화면에 있으니까 직접 바탕화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첫 화면에서 다운로드를 바로 선택하셨다고 하면 여기가 32비트 용으로 설치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해결을 위한 코딩 첫걸음에서는 여기에 버전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빅데이터 처리를 한다던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실습할 일이 있을 때는 버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업을 위해서는
32비트나 64비트 다 상관없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여기 아래쪽에 네모 부분에 아무것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죠. 보통 이제 패스 설정이라고 해서 시스템에서 바로 그 관련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것을 패스라고 하는데, 이 부분만 반드시 클릭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인스톨 해달라라고 하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같이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설치도 비교적 빠른 시간에 금방 되는 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거의 설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뭐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메시지가 나오면 다 하셨어요. 이제 클로즈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요거는 필요가 없지만 그냥 일단 뭐 놔두셔도 되고 지우셔도 됩니다. 자,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보면 이제 새로 설치한 프로그램 리스트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최근에 추가된 앱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요 가운데에 있는 아이를 주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IDL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이를 일단 클릭하셔서 올라오는 창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조금 창을 크게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조그맣게 물고기 3마리가 보이죠? 이제 여기에다 우리는 원하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텐데, 저는 아무래도 이게 너무 작으면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좀 글씨를 크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는 글씨를 좀 크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이 부분을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옵션에 오셔서 여기에 그럼 Configur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폰트를 조절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일단 글꼴은 놔두고요. 저는 여기에는 사이즈만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잘 보이게 좀 하기 위해서 한 25 정도로 해보려고 해요. 좀 크게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하시고 OK 버튼 누르시면 자, 큰 창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저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여러분과 함께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프린트 해달라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나 남기려고 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라고 써볼게요. 자, 이게 첫 번째 명령어입니다. 어떤 정보나 메시지를 보여주고자 할 때는 프린트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되고요. 엔터를 치시면 바로 이 창에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프린트는 명령어고 가로 안에 있는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실행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메시지를 입력할 때 앞뒤로 따옴표를 넣었잖아요. 이 따옴표를 빼먹거나 아니면은 짝이 잘 맞지 않게 입력을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 문제의 메시지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시작은 쌍따옴표로 하고 반갑습니다 라고 했는데 끝에를 이렇게 따옴표가 하나인 걸 넣고 이렇게 엔터를 치시게 되면 자,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신텍스 에러다 해서 문법이 틀렸다라는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인데 어떤 메시지를 뿌리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2개였다면 여기도 2개로 끝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해서 틀렸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나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신다면 하나로 시작하면 하나로 끝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누르시고 메시지 반갑습니다 넣으시고 하나로 끝내주시면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신텍스 에러라고 나타나지 않고 제대로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프로그램을 해볼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직접 이제 여기에 다양한 명령어들을 입력해서 프로그램들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